그 기출 5회분 봅시다. 기출 5회분. 5회분 41번 문제입니다. 41번. 대리가 먼저 나왔죠? 대리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다툼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이무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1번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때 선임 감독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있죠? 틀렸습니다. 2번 이무대리인이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는 이게 보존행위라고 해요.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죠? 118조라는 조문에서. 그래서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도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사유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이 장인이 사회한테 팔아라 라고 선임했어요. 근데 이게 노름에 미쳐가지고 딸이 와서 이거 빨리 팔지 마, 취소하세요. 그래서 팔지 마라고 처리를 했어요. 근데 자 그럼 대리권 없죠. 그런데 이 병 친구를 복대리인 선임해버렸어요. 대리권 소멸 후에. 그리고는 이 친구가 팔은 거야. 그럼 정이 그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장인은 책임지란 얘기죠. 그 판례입니다. 3번이 답이죠. 4번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기본적 법률 관계가 없어도 돼요. 125조는.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의 경우는 기본 관계가 없어도 돼요. 126조, 129조는 기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법정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하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왜냐하면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6조는. 42번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걸 고르시오. 교환 의무 부담행위는 채권행위죠. 채권행위가 아닌 걸 고르시오. 교환은 채권행위, 임대차 채권, 재매매, 예약도 채권행위, 아파트 분양계약 채권행위인데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입니다. 준물권행위. 그러니까 이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물권은 아니지만 채권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다. 43번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에 동그라미 치고 선의 제3자. 자, 허위 표시의 제3자는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이게 통정, 가장매매를 했을 때 가장매매를 기초로 해서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야.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없는 사람이 선의 제3자가 아닌 사람이죠. 답은 2번인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고 건물을 을한테 팔았는데 돈은 병한테 주라. 이게 수익자죠. 수익자는 돈 받는 사람이지 건물 산 사람은 아니죠.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답은 2번. 허위로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가 아니죠. 가장 전세권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도 제3자입니다. 새롭게 이해관계가 맺은 사람이죠. 3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 받은 사람도 새롭게 이해관계가 맺은 사람입니다.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한 사람도 제3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행위에서 근저당권을 만들어 놨는데 그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도 새롭게 이해관계가 맺었습니다. 44번 강박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5번은 시의원 사건 있잖아요. 5번이 틀렸습니다.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으로 수단이 부적당하다 하면은 강박이 되죠. 3억 안 주면 고소하겠다. 3억 안 주면 고소하겠다. 근데 그 부정한 이득 취득이 목적이 있다면 강박이 됩니다. 틀렸죠. 1번 강박에서 증여 의사 표시했다고 해서 증여 내심적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맞죠? 국제법 사건입니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돼서 불가한 때입니다. 이게 강박 자체는 사회질서 반한다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국제법 사건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국제그룹 표장인데 국가가 겁을 줘서 국가에 증여한 사건이 있죠. 국가에 증여한 사건에서 나중에 이 국가한테 내놔라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103조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근거를 대니까 판례는 뭐라 그랬어요? 강박을 한 사실 가지고 그게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들이대니까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107조 즉 비진입 표시입니다. 그걸로 들이대니까 내가 진정으로 줄 생각이 없는데 줬어. 근데 국가는 알았거나 알 수 있으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하니까 여기에서 진의한 의사표시의 진이라는 것은 생각이라 그랬죠. 생각이니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의했다면 진의에 따른 행동이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죠.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럼 또 너 강박했으니까 강박으로 취소하려한다. 강박으로 취소하려한다.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강박은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취소권은 146조라는 조문에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 1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 사건이 저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3번이죠.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110조.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110조 이하입니다. 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자에게 완전히 박탈됐어. 무효죠. 45번 협의 무건대리 틀린 걸 고르쇼. 협의 무건대리에 그런 거 있었어요. 협의 무건대리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집을 팔아라 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했어요. 계약의 무건대리를 했죠. 계약의 무건대리를 했을 때 본 주거 상채철이죠.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죠.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너 책임지라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단독행위다. 이게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는 이렇게 단독행위 무건대리도 이때 상대방이 없느냐 있느냐 나눠졌어요.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됐고요. 상대방이 있다. 예를 들어 해지의 경우 이때 능동대리다. 능동대리다. 수동대리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능동대리는 만약에 다투지 않는다. 동의를 했다. 그러면 계약의 무건대리를 준용하고 이때 동의를 했다. 그러면 계약의 무건대리를 준용해서 본주거 상초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니까 상대방이 무건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죠. 상대방이 무건대리 동의를 해서 단독행위했어요. 그러면 동의는 똑같죠. 동의를 무건대리 했다면 계약의 무건대리를 준용합니다. 계약의 무건대리 준용하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무건대리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 소구표가 있죠? 추인하면은 소구표가 있습니다. 소구표가 제3자가 그걸 해야지 못하죠. 틀렸죠? 그 다음에 무건대리 계약의 추인은 대리 행위로 인한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죠. 무건대리는 상대방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니을 무건대리 행위는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본인은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 여부가 결정됐죠.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이게 유동적 무효다. 무효인데 추인하면 유효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미음 무건대리 추인과 추인의 거절 의사 표시는 무건대리인에게도 할 수 없다. 있죠. 틀렸죠. 답은 3번이죠. 무건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입니다. 착오엔 법률행위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은 5번이죠. 맨날 나오는 거 5번.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죠.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5번이 답입니다. 46번에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의도한 목적도로 이용할 수 없어. 동기입니다. 동기. 동기의 착오는 판례가 동기의 착오는 표시설이죠. 표시설. 판례가 따라서 첫째 표시가 안 되면 착오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두 번째 표시만 하면 되고 내용으로 하려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런데 세 번째 상대방이 유발했다면 표시 불문하고 착오가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2번 보세요.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원인무효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우리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거가 있죠. 가지, 속재, 고잔체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죠.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했습니다. 그러면 대장을 확인하지 않는 매수인은 중대한 과실이 있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47번 조건기한에 옳은 걸 고르시오. 조건의 성취가 미적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상속, 담보 다 적용할 수 있죠. 이게 맞죠?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서는 기해무, 불정무 이런 거 있었어요. 조건부 법률의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이 소급표가 없어요. 원칙이. 비소급표입니다. 성취한 때로부터 발생하죠. 소급표가 없습니다. 당사자 특약이 없는 이상. 조건이 법률에 해당 이미 성취했어. 기성조건이죠.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 무효다. 아니고 정지조건을 해제조건으로 바꿔야죠. 기해무입니다. 기해무. 불법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럼 조건만 무효가 많이 틀렸죠? 전부가 무효입니다. 조건, 자, 법률행위 다 무효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정지조건부가 아니고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죠. 판례 시간 했죠?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형성권부. 48번입니다.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는 것 취소. 자, 소급표가 있는 게 소급표가 있다. 그러면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죠. 해제도 소급표도 무효입니다. 취소 해제는 소급표가 있어요. 취소를 찾아야 해요. 일부 취소죠. 취소 1번이 답이고 해제는 소급표가 장래효가 있어요. 기한 도래 효력.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요. 도래한 때로 효력이 생기니까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은 비소급표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비소급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본등기한 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죠. 소급표가 없어요. 49번입니다. 갑은 그 엑스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자, 엑스토지를 줄 생각이 없는데 준다는 의사표시 했어요. 기부했어. 증여했죠? 기부행위하고 을 앞으로 이전등기가 해놨어요. 비진이죠? 갑을 사이의 법률은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아니죠? 비진은 원칙의 유효죠? 틀렸죠? 무효이므로 거기에 틀려버렸습니다. 을은 진위를 몰랐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있죠?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 증여는 단독행위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그거 틀렸고, 비진이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됩니다.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됩니다. 그러면 을의 악의가 증명됐다. 엑스토지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가 107조는 원칙적으로 진위하는 의사표시는 유효죠. 그런데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죠. 그런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을이 통상주의를 규율했어요.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무효죠.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무효죠.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4번이 답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무효죠. 4번이 답이죠.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해 이전 등기를 종료한 병이 진위를 몰라서 선이죠.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하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50번입니다. 무효의 법률행위는 지역권의 저당권 안 되죠. 이게 무효죠. 지역권의 저당권 설정 안 됩니다. 1번이 답이죠. 무허가 음식점 판매행위는 단속 규정으로서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동의 없는 전대 계약 자체도 유효입니다.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지상권, 구분지상권이든 지상권이든 영구적으로 계약할 수가 있어요. 판례입니다. 유효죠. 다른 공유 동의 없이 지분, 자신의 지분에 저당권 설정하는 건 유효죠. 자기 것 저당권 설정하는 유효입니다. 지역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골라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맞죠? 2번. 요역지는 한 필 토지 전부에 두는데 승역지는 일부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지역권자는 지역권 자체에서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나 반환은 안 된다 그랬죠? 맞죠?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합니다. 다 조문입니다. 그러나 5번이 답이죠.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없다가 틀렸죠. 52번입니다. 52번.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장래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저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이 틀렸죠. 물상대액권을 행사하는 압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이게 틀렸죠. 제3자도 상관없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건물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됐을 때 만약에 보상금이 나왔다. 보험금이 나왔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왔다. 그럴 때 저당권자는 요 보상금, 요게 보험금 손해배상을 내놔라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하려면 요거를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묶어놔야 되겠죠. 압류해야 되겠죠.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압류해 놨어도 상관없이 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이게 물상대위라고 그러죠. 틀렸습니다. 3번. 저당 부동산의 지상권 취득한 제3자입니다. 제3자. 그러면 제3자는 돈 갚아버리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제3취득자.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3취득자입니다. 공유 지분 이전 등기 받았죠? 제3취득자입니다. 저당권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비용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비용 우선 상환을 즉 공유 지분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증축 비용을 투자한 것은 필요미육비가 아니거든. 증축 비용을 했다고 필요미육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가
공유지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필요비 유익비가 아니니까 우선상환, 매수대금에서는 우선상환 안 됩니다. 매수대금에서.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됩니다. 365조죠.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죠. 조문이죠. 근저당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근저당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필요적 등기사항이 최고액이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에 동그라미죠. 전에는 당사자 약정으로 근저당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없다가 있다로 바꿔야 되고요. 확정된 최고액이 초과했어. 최고액이 1억이었는데 1억 5천으로 확정됐다. 그럴 경우 물상보증이나 또는 제3취득자 쓰세요.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액만 변제하면 요거는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 1억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밑줄이죠.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 시 확정됩니다. 맞죠? 4번이 답입니다. 만약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어느 때 확정되냐면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되죠. 요게 시험 문제 계속 나옵니다. 선순위 권자가 자체가 경매 청구할 때면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데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 시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 판례 자주 등장합니다. 5번입니다. 피담보채 확정 전에 원인 변경이니까 최고액 증감이 없죠. 후순위권자가 승낙이 없어도 됩니다. 틀렸죠? 5번은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모두 정답. 왜냐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본권에 관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우리가 아까 오늘 배웠는데 가등기도 사실은 청구권 보전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냐 이렇게 나눠지죠. 청구권 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도 이 가등기 자체로서는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권자가 내놓아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 원래 출제위원은 가등기 담보권 1번으로 처리했어요. 근데 야 가등기 담보권자가 즉 가등기 담보권이 가등기잖아. 가등기권자는 어떤 권리가 없는데 무슨 본권이 있냐. 그래서 올 정답 처리했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 유치권자, 명의신탁자, 양수인, 무허가 이 사람들은 다 본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거기에 오늘 배웠죠. 5번 보세요. 오늘 점유취득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근저당 설정했어. 근저당을 안고 취득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는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느냐 아니고 있는 소유권 취득하죠. 저당권은 안고 취득합니다. 1번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은 소유권 밑줄이 소유권 이전 유보에 하나죠. 저당권은 안 돼요. 명인 방법으로 저당권은 공시할 수 없습니다. 2번 해제조건부 법률에게 소유권 등기가 격려됐더라도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 원래 소유자에게 복구하죠. 가령 이 갑이 내 땅을 네한테 소유권 넘기는데 을이 그런 거야. 여기 건물이 불허가 즉 허가가 안 나오면 자 계약은 무효로 하자. 그럼 이게 해제조건부 매매죠. 해제조건부 매매에서 야 내가 네한테 파는데 네한테 사는데 허가가 안 나오면
계약은 무효로 하자. 소유권 넘겨줬어요. 근데 허가 안 나왔어. 허가 안 나오는 순간 소유권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원인이 실효되어 실효 주장해서 소유권 부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미등기 건물 원시 취득사와 승계 취득자 합의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의 보존 등기도 유효합니다. 56번입니다. 부합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자, 임차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의해서 증축했어. 구조상 독립상 없더라도 없어요. 그러면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요. 구조상 이용상 동성이 없죠. 그러면 증축된 부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없죠. 있어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없다로 가야 되고. 위 일에서 독립성이 없더라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죠. 독립성이 있어야 부속물 매수죠. 없더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 물건에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죠. 358조입니다. 358조. 의무규정이니까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당사 특약으로 약정을 배제할 수 있어요. 3번이 답이죠.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부합이 인정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로 가야 되고. 시가 1억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상당의 동산이 합해지면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동이 아니고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을 주동합니다. 57번입니다. 점유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 수익은 과실로 준하여 주고받죠. 물건의 사용 수익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임차합니다. 임차한 자는 타주죠. 건물이 멸실 훼손됐습니다. 선이면서 타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가 아니고 전손해배상이죠. 전손해배상입니다. 오늘 배웠네요. 3번이 틀렸죠.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서 패소했다면 소재기 시부터 맞죠? 197조입니다. 점유자로 봅니다. 공사 대금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수분양자는 간접 점유한다 그랬습니다. 간접 점유한다. 58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을 중간자를 최종 명인 병사에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중간 생략 합의가 있어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매매가 있고 그럴 때 합의를 갑과 을과 병, 합의는 갑과 을과 병과 갑이 합의해야 등기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문 5번 보세요. 지문 4번. 갑과 을과 병이 중간 생략 합의를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이렇게 두 사람 합의했죠? 갑과 병이 합의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병이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청구할 수 없죠? 동의가 있어야 합의해야 돼요. 갑과 을과 병, 갑과 병이 합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동의 없으면 안 돼요. 4번이 답이고요. 합의가 있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맞죠? 갑을 사이에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해서 절대적 취소죠. 갑은 병 앞으로 중간 생략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 소유권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겠죠. 5번. 중간 생략 합의 후 갑을 사이에 매매계약 합의가 해제됐어요. 그러면 해제됐으니까 거절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이네요. 59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이죠. 오늘 오전에 했죠.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됐습니다.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죠. 1번이 답입니다. 2번 등기부상 물권 변동은 당사자 사이에서 추정력이 원용할 수 있다고 가야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점유 추정력 인정 안 되죠? 등기로 갑니다.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추정력은 인정된 게 아니고 깨지죠. 틀렸습니다. 전소유자 사망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은 이게 이 위조가 아닌 이상은 추정력이 깨지지 않아요. 그러면 위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 10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동네 인후인 보증서 3명을 보증해가지고 등기를 장려를 해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거는 추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위조가 아닌 이상 추정력이 깨지지 않아요. 엄격합니다. 60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자, 거기 4번 보세요.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전생목자, 이건 판례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을이 있어. 이 사람이 전세권자야. 이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했어요.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때 우리가 요게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187조에 따라서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니까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하니까 더 이상 저당권자는 전세권을 경매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60번에 4번을 보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 자체의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죠. 그 다음에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전세권이 침해됐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뿐만 아니라 점유권에게서도 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입니다. 등기해야 제3대에 대항할 수 있죠. 특약은 등기해야 돼요. 5번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 요거는 판례인데 갑이라는 사람인데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을한테 임대차했어요. 임대차했는데 임차인이 거기다가 건물 지었어. 건물이 임차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임차인이 만약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줘. 전세권을 설정해 줬나?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줬죠. 근데 이 전세권은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겠죠. 그래야 경매가 들어가면 이게 경매가 들어가면 304조 조문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건물 소유권도 취득하고 임차권도 취득하죠. 자, 그 다음에 61번입니다. 점유 취득 시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취호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자주를 증명할 책임이 없죠.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 할까요? 61번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취호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자주는 추정되니까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시효 진행 중이죠. 완성 전이죠. 전전양도 됐습니다. 완성됐어요. 완성 전에 팔아먹었죠.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맞네요. 2번이 답입니다. 취득 시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완성 후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 후입니다. 완성 후의 추죠.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를 마친 신탁자죠. 그러면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을한테 신탁을 해. 명의신탁의 수탁자입니다. 이 토지를 병이 20년간 소유서라 평온공이라 부동산을 점유해서 20년 지나했어요. 완성 후입니다. 근데 이게 적법했다. 이게 적법한 명의신탁에서 이 사람 명의신탁 해지해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완성 후 넘어갔죠. 그러니까 야 등기 내놔라.
못 준다라고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합니다. 완성 후 넘어갔으니까. 완성 후 넘어갔죠? 대응할 수 있어요.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 격려한 자가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 계약에서 발생할 임료는 원시 취득이니까 원소유자가 아니고 시효 취득자죠. 시효 취득자에게 귀속하죠. 좀 쉬었다 합시다.